삼성전자가 드디어 HBM사 양산 출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주가가 드디어 미친 듯이 치솟으며 삼성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지금 주가 올랐다고 샴페인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삼성이 어렵게 만든 수익을 대만과 미국이 양쪽에서 가로채려 판을 타 짜놨거든요. 재주는 삼성이 넘고 돈은 TSMC와 인텔이 챙겨가는 이 살벌한 계산기. 오늘 그 냉혹한 수익 구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피같은 내 투자금 지키고 싶다면 딱 20분만 집중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라면 지금 이 진실을 모르는 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AI 서버의 가장 큰 고민은 속도가 아닙니다. 바로 데이터가 지나가는 통로가 꽉 막혀버리는 병목 현상이죠. 아무리 똑똑한 AI라도 데이터가 안 들어오면 바보가 됩니다. 이걸 해결한 게 HBM사입니다. 메모리 칩을 아파트처럼 12단, 16단으로 높게 쌓고 그 사이사이에 수천 개의 구멍을 뚫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획기적으로 늘린 겁니다. 하지만 높게 쌓으면 열이 발생합니다. 반도체는 열받으면 성능이 뚝 떨어지죠. 삼성은 이번에 칩과 칩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도 열을 식히는 신공법을 적용했습니다. 이걸 위해 삼성은 수십 년간 고집하던 제조 공정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경쟁사가 쓰는 장비와 소재까지 과감하게 도입하며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2026년 영업이익을 170조 원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반도체 슈퍼사이클 당시의 기록인 58조 원을 무려 3배나 뛰어넘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입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HBM사의 마진율 때문입니다. 일반 D램보다 5배 이상 비싸게 팔리는데 만드는 족족 엔비디아가 다 사갑니다. 재고 걱정 없이 영업이익률이 50%에 육박하는 괴물같은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반도체의 또 다른 축 낸드플래시도 사고를 쳤습니다. AI 연산을 지원하는 고성능 SSD 수요가 폭발하면서 적자만 보던 사업부가 이제는 분기당 수조 원을 벌어다 주는 캐시카우로 변했습니다. 평택의 거대한 공장들은 이제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풀가동되는 이 라인 하나하나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20만원대로 밀어 올리는 거대한 엔진 역할을 하고 있죠. 단순한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당장 올해 1분기 영업이익부터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31조 원대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삼성의 독주가 시작된 거죠. 키움증권을 비롯한 주요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2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HBM사 가격 협상권까지 삼성이 쥐게 되면서 이제 주가는 실적을 따라 수직 상승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돈을 벌수록 배 아픈 세력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이들은 삼성이 HBM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상당 부분을 파운드리 통행료 명목으로 뜯어가려 하죠. HBM사부터는 메모리 밑바닥에 들어가는 베이스 다이 공정이 필수인데 이걸 TSMC가 꽉 쥐고 있습니다. 기술은 삼성이 만들었는데 정작 핵심 열쇠는 남의 손에 있는 꼴이죠. 미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의 지분을 확보하며 자국 기업 살리기에 나섰고 삼성에게는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내놓으라는 압박까지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최고점에 도달했는데 정치와 외교라는 거대 장벽이 삼성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만과 미국 이 양방향 압박을 삼성은 어떻게 뚫고 나갈까요? TSMC가 통행료를 요구한다면 삼성은 아예 길을 새로 닦아버립니다. 메모리부터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까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삼성만 가능한 원스톱 턴키 전략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거죠. 삼성은 HBM사의 핵심인 베이스 다이를 외부 파운드리에 맡기지 않고 자사 사나노 공정에서 직접 찍어냅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수율은 올리고 제작 기간은 20%나 단축시킨 겁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삼성의 턴키는 매력적입니다. 여기저기 발주 넣느라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삼성 한 곳에만 맡기면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니까요. 이게 바로 슈퍼울 삼성의 진짜 힘입니다. 평택과 천안 캠퍼스는 이제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움직입니다. 설계부터 완제품 출하까지 한 캠퍼스 안에서 끝나는 이 압도적 인프라가 삼성전자를 20만원대로 이끌 원동력입니다. 턴키 베이스 다이. 사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주주라면 이 단어들이 내 지갑과 어떻게 직결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잠시 숨 고르게 하면서 이 외계어 같은 용어들을 시장 바닥 언어로 아주 쉽게 풀고 갑시다. HBM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존 메모리가 일반 도로라면
HBM사는 데이터만 다니는 전용 16차선 지하 터널입니다. 터널이 넓으니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정보가 막힘없이 쏟아지는 겁니다. 베이스 다이는 쉽게 말해 지하철 환승역입니다. 쌓여있는 메모리 칩들을 AI 두뇌와 연결해주는 핵심판이죠. 이게 불량이면 아무리 좋은 메모리를 쌓아도 데이터가 전달되지 않습니다. 턴키는 열쇠만 돌리면 끝난다는 뜻입니다. 예전엔 설계, 제조, 포장을 다 따로 맡겼는데 이제 삼성 한 곳에 돈만 주면 완제품까지 다 알아서 해준다는 겁니다. 시간도 돈도 아껴주니 엔비디아가 좋아할 수밖에요. HBM만 보다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 저장 창고인데 AI가 공부할 자료가 많아지니 이 창고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적자만 보던 사업부가 이제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삼성이 여기서 초격차를 벌립니다. 세계 최초로 430층을 쌓아 올린 V10 낸드입니다. 경쟁사들이 300층에서 허덕일 때 삼성은 아예 아파트 층수를 2배 가까이 높여버린 겁니다. 이게 다 돈입니다. 여기서 생소한 단어 하나 더, CXL입니다. 쉽게 말해 메모리 용량을 외장 하드처럼 무한대로 늘려주는 기술입니다. HBM이 속도라면 CXL은 용량입니다. 삼성이 이 시장의 판을 짰습니다. 2026년 삼성의 비밀 무기 유리키판입니다. 기존 플라스틱 판은 뜨거워지면 휘어지는데 유리는 멀쩡하죠. 더 얇게 더 많이 칩을 박을 수 있는 반도체의 새로운 판이 깔린 겁니다. AI 서버는 엄청 뜨겁습니다. 잘못하면 칩이 녹죠. 하지만 삼성의 유리키판을 쓰면 열방출이 기가 막힙니다. 전력 소모도 절반으로 줄어드니 빅테크들이 환장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던 수율, 즉 불량률 문제입니다. 삼성은 이제 AI 자동화 공정으로 수율 60% 벽을 넘었습니다. 예전처럼 10개 만들어 4개 버리는 게 아니라 찍어내는 족족 돈으로 박히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말이 어렵죠? 그냥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입니다. 남의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삼성이 여기서 TSMC를 잡기 위해 이나노 공정이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삼성만 가진 필살기가 있습니다. 바로 GAA 기술입니다. 반도체가 작아질수록 전기가 옆으로 새서 열이 나는데 삼성이 이걸 사방에서 꽉 움켜쥐어 전력 누수를 막았습니다. 효율이 미쳤다는 소리죠. 영원한 제국일 줄 알았던 인텔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접 칩을 만들겠다고 덤비다가 수십조 원을 날렸죠. 인텔이 흔들리니 갈 곳 잃은 미국의 대형 고객사들이 삼성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TSMC는 이미 꽉 찼습니다. 1년을 기다려야 하죠. 다급해진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이 삼성의 이나노 공정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이 이 물량을 받기 시작하면 점유율 역전은 시간 문제입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두뇌, 엑시노스도 이나노 공정으로 부활합니다. 남의 나라 칩 비싸게 사다 쓰지 않고 우리가 직접 만든 최고의 칩을 넣는 거죠. 원가는 줄고 이익은 극대화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파운드리는 돈만 먹는 하마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조 원의 적자를 뒤로하고 흑자 전환의 입구에 섰습니다. 공장이 쉴 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건 주가가 튈 준비를 마쳤다는 증거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관세 전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반도체의 최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데 이건 수출로 먹고 사는 삼성에게는 그야말로 날벼락 같은 소리죠. 하지만 삼성은 이미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테일러에 지은 거대한 반도체 공장이 이번 달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거든요. 미국 현지에서 직접 만드니 관세 걱정은 쏙 들어갔고 오히려 보조금까지 챙기게 됐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진짜 이유는 미국 안에 공장을 더 지으라는 압박입니다. 삼성은 이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내며 테일러를 삼성의 두 번째 심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이 반도체만 파는 줄 아시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만드는 냉장고, 세탁기에 직접 만든 AI 반도체를 때려 박고 있습니다. 전 세계 4억대의 삼성 기기가 하나의 AI로 연결되는 거대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2026년 삼성의 새로운 먹거리 바로 로봇입니다. 비스포크 AI 스팀 로봇 청소기부터 사람을 돕는 보조 로봇까지 삼성이 만든 반도체가 로봇의 뇌가 되고 근육이 됩니다. 이건 단순한 가전이 아니라 움직이는 반도체입니다. 이제 칩이 스스로 생각합니다. 삼성이 제공하는 홈케어 서비스는 누수를 감지하고 보험료까지 낮춰줍니다.
반도체 기술이 우리의 생활비까지 아껴주는 시대. 이게 삼성이 그리는 2026년의 청사진입니다. 반도체를 다 만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단계인 패키징이 남았죠. 쉽게 말해 낱개의 칩들을 하나로 묶어 포장하는 기술인데 2026년 반도체 전쟁의 승패는 여기서 갈립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 하나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원래 칩 사이엔 납땜 같은 접착제가 들어갔는데 삼성은 이걸 아예 없애고 칩끼리 직접 붙여버립니다. 두께는 얇아지고 전송 속도는 미친듯이 빨라지는 비결이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설계, 제조, 패키징을 다 따로 하면 배송비 들고 시간 끌리죠. 삼성은 이걸 평택 공장에서 한 번에 끝냅니다. 고객사는 주문서 한 장만 던지면 완제품을 받는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2026년 삼성전자의 연결 매출 목표는 400조 원입니다. 반도체에서만 200조 원 가까이 벌어들이고 가전과 모바일이 뒤를 파치는 구조죠. 이건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퀀텀 점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질입니다. 예전엔 100원 팔아 10원 남겼다면 이제는 고부가 가치인 HBM사와 턴키 덕분에 30원 이상 남깁니다. 장사의 급이 달라진 겁니다. 이 정도 실적이면 주가 20만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엔비디아,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시가총액 톱 3자리를 다시 노리는 삼성의 질주는 이제 막 궤도에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이 막혔다고요? 걱정 마세요. 삼성은 이미 14억 인구의 인도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인도는 이제 단순한 공장이 아니라 삼성의 AI 가전과 스마트폰을 쏟아낼 제2의 내수 시장입니다. 유럽은 보안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를 기피하죠. 삼성이 그 틈을 파고들어 유럽의 거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HBM사와 SSD를 독점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루오션을 제대로 찾은 겁니다. 한 국가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한국, 미국, 인도, 베트남으로 이어지는 삼성의 글로벌 공급망은 어떤 정치적 외풍에도 끄떡없는 거대한 요새가 되었습니다. 삼성이 잘 나갈수록 가짜 뉴스가 판을 칩니다. 수율이 안 좋다, 엔비디아가 취소했다 같은 루머로 여러분의 물량을 뺏으려는 세력들이 있죠. 팩트만 보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한 방에 다 사려고 하지 마세요. 삼성 같은 대형주는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합니다. 주가가 눌릴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분할 매수, 이게 20만 전자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는 방법입니다. 수익이 조금 났다고 바로 팔고 나가지 마세요. 삼성전자의 진짜 가치는 HBM사가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2026년 하반기에 터집니다. 그때까지 엉덩이 무겁게 버티는 자가 승리합니다. 반도체 판도는 이제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의 야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폰부터 로봇, 심지어 자동차까지 삼성의 뇌가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려 하는지 그 소름 돋는 미래 청사진을 확인해 보시죠. 갤럭시 S26의 핵심은 에이전틱 AI입니다. 말이 어렵죠? 기존 AI가 시키는 것만 했다면 이제는 나 내일 제주도 가고 싶어 한마디면 AI가 알아서 비행기 표 끊고 맛집 예약까지 다 해준다는 겁니다. 내 삶의 대리인이 생기는 거죠. 이 모든 게 클라우드 없이 기기 안에서 다 처리되는 온디바이스 AI 덕분입니다. 내 개인정보가 서버로 날아갈 걱정이 없으니 안심하고 모든 사생활을 맡길 수 있죠. 삼성 반도체의 연산 능력이 이 정도까지 온 겁니다. 삼성이 이제 자동차 뇌까지 만듭니다. 암파렐라와 협력해 이나노 공정으로 자율주행 칩 ADAS를 찍어내기 시작했거든요. 테슬라보다 더 정교하고 전력은 덜 먹는 최고의 자동차용 반도체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반도체가 뇌가 되고 로봇 팔다리가 몸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위험한 일을 대신하거나 우리 집을 지키는 휴머노이드 로봇, 그 안엔 무조건 삼성 칩이 들어갑니다. 2026년 현재 삼성은 이미 6지 표준을 선점하고 있습니다. 5지보다 50배 빠른 속도, 지연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죠. 하늘을 나는 드론, 택시와 원격 수술, 이 모든 게 삼성의 6지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HBM사로 시작된 삼성의 반격은 이제 모바일, 로봇, 자율주행, 통신까지 전 방위로 확산 중입니다. 위기의 삼성이라는 말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삼성이 다시 세상을 호령할 시간입니다. 기술도 좋고 미래도 밝은데 그래서 내 주식은 언제 오르냐고요? 결국 주가는 돈의 흐름이 결정합니다. 외국인들이 왜 삼성 주식을 미친듯이 쓸어 담는지
그리고 삼성이 여러분 계좌에 꽂아줄 배당금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삼성전자가 5년 만에 대규모 특별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4분기에만 1.3조 원의 추가 배당을 풀었죠. 번 돈을 쌓아두지 않고 주주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꽂아주는 것, 이게 삼성식 밸류업의 실체입니다. 삼성이 약속한 세계년 주주 환원 재원이 무려 40조 원에 달합니다. 잉여 현금 흐름의 50%를 무조건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원칙이죠. 주가가 빠져도 배당 수익률이 버텨주는 든든한 보험이 깔린 겁니다. 2026년 2월 삼성전자가 드디어 시가총액 1000조 원 고지를 밟았습니다. 아시아에서 대만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글로벌 투자자들이 가장 사고 싶어하는 주식 1순위로 복귀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주가를 올리는 건 개인이 아닙니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수조 원어치 쓸어 담았습니다. HBM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인한 글로벌 펀드들이 삼성 없이는 AI 포트폴리오를 짤 수 없다며 달려드는 거죠. 일부에서는 AI 거품론을 얘기하지만 숫자를 보세요. 올해 삼성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180조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낸드 플래시 가격 급등과 HBM사 출하가 맞물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며 주식을 되사고 있습니다. 이걸 숏커버링이라고 하죠. 이들이 억지로 사는 물량이 주가를 더 가파르게 밀어올리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가 삼성의 강력한 창이라면 이제 소개할 이 기술은 삼성의 수익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바로 디스플레이죠. 중국이 아무리 쫓아와도 절대 못 넘는 삼성만의 OLED 격차가 주가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보시죠. 애플이 아이패드에 삼성 OLED를 넣는 이유? 간단합니다. 삼성 아니면 이 얇고 선명한 화면을 대량으로 만들 곳이 전 세계에 없거든요. 독점이 곧 이익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달리는 영화관입니다. 벤츠, BMW 대시보드에 삼성 OLED가 깔립니다. 차 한 대 팔릴 때마다 삼성의 이익도 같이 굴러가는 구조죠. 여기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삼성전자를 살까 아니면 배당을 더 주는 우선주를 살까? 주린이라면 무조건 헷갈리는 이 문제, 제가 지금 바로 정답 찍어드립니다. 배당에 미친 분들이라면 우선주가 답입니다. 의결권은 없지만 한 주당 배당금은 본주보다 더 챙겨주거든요. 주가 상승보다 따박따박 들어오는 현금이 좋다면 무조건 우선주입니다. 반대로 주가 상승의 짜릿함을 원한다면 본주를 쥐어야 합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사는 게 본주거든요. 시세 차익으로 목돈 만지고 싶은 분들은 본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삼성이 5년 만에 꺼내든 1.3조 원 특별 배당 카드. 이게 여러분 지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순히 용돈 몇 푼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시장의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이번 특별 배당으로 삼성은 고배당 상장사가 됐습니다. 세금 혜택까지 따라온다는 소리죠. 큰손들이 삼성 주식을 못 팔게 만드는 강력한 자물쇠가 채워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2026년 말 누가 웃고 있을지는 이미 실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이 닦아놓은 HBM사 고속도로를 믿으세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삼성의 독주를 지켜만 볼 적들이 아니죠. 지금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이 삼성을 고립시키기 위해 마지막 물량 공세와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이 2, 3년 초과의 위기를 어떻게 뚫고 나갈지 그 긴박한 현장으로 가보시죠. TSMC가 올해 무려 82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삼성과의 격차를 아예 벌려버리겠다는 물량 공세죠.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 안 되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의 GAA 기술력은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경지에 올랐거든요.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인텔, 하지만 수율이 안 나옵니다. 설계는 잘해도 실제 찍어내는 실력은 삼성에 한참 뒤처지죠. 결국 미국 빅테크들은 다시 삼성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리스크까지 다 후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마지막 질문. 그래서 진짜 20만원 가냐? 하는 거죠. 증권가에서 제시하는 2026년 영업이익 170조 시나리오, 이게 왜 허황된 꿈이 아닌지 수치로 박살내드립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한 메이저 증권사들이 올해 영업이익을 170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HBM사 점유율 50% 돌파와 낸드 플래시의 슈퍼사이클이 만나면 20만원은 목표가가 아니라 현실이 됩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라서 삼성 주식을 쓸어 담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성장성 높은 자산이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20분을 보신 분과 안 보신 분의 계좌는 1년 뒤 천지 차이가 날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주 여러분께 드리는 저의 진심 어린 조언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단타로 먹는 주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운과 함께 가는 주식이죠. 파도에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세요. 2026년 말 승리의 샴페인은 끝까지 버틴 여러분의 몫입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